사실 기사가 길고 품을 많이 들일수록 댓글은 잘 안 되는 거죠. 많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구독과 응원하기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비즈 2010년에 입사해서 14년차 기자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조선비즈는 2010년도에 조선일보가 온라인 경제 전문 매체로 만든 곳입니다. 저희는 경제에 특화된 뉴스를 전하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정 선배 밑에서 일하고 있는 이은영이라고 하고요. 2019년에 입사해서 5년 차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단순한 생각으로 제주도에 되게 재밌는 스타트업이 많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이거를 취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주도만 가지 말고 이제 전국을 돌아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의 스타트업 취재는 거의 이제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고 스타트업이 이제 서울에 많고 투자사들도 다 이제 강남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이외 지역에 어떤 스타트업이 있는지 좀 잘 둘러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국 단위로만 해볼 생각이었는데 사실 그 이제 지역에서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도 이제 보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의 좋은 사례도 이제 같이 보여주자라고 해서 미국, 핀란드, 이스라엘, 일본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에 저희가 로컬 스타트업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에 먹고 살 게 없다. 먹고 사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에 대기업들 이제 지역에서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요새 인건비 같은 것 때문에 지방으로 공장을 대기업들이 굳이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졌거든요. 거의 해외로 많이 지금 나가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그런 지역 소멸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사라진다라는 고민들 지금 되게 하고 있어서 로컬 스타트업들 전국 한번 취재를 해보자와 이런 지금 이제 지역의 현실들 그리고 그거의 일자리에 정말 핵심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어야 된다. 청년들이 그렇게 합쳐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점심에 이제 스타트업 코스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고 스타트업 협회가 있거든요.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선배랑 커피 마시면서 제주도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기획안을 잡아서 준비를 했던 게 이제 5월부터 저희가 좀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출장이 부산이었는데 그게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 제주, 대전, 그리고 뭐 이스라엘, 핀란드, 뭐 일본, 마지막 미국 출장까지 해가지고 기사가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나갔으니까 5월부터 7개월 정도의 과정이었고요. 총 11편 나갔고 기획 취재의 의도가 좀 현장을 많이 보여주고 좀 입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보여주자. 이제 팀원이 둘밖에 안 되고 저희가 영상까지는 촬영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 이제 전문적으로 그 담당 PD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1로 다 매칭을 해서 모든 출장지에 기자 1인, PD 1인 이렇게 해가지고 팀이 돼서 8군데 출장지를 움직였고요. 이제 국내 출장은 저희 둘이 4군데를 나눠서 갔지만 해외 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끼리만 좀 가는 게 좀 그래서 저희 팀 이제 후배 기자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가게 됐고요. 출장지는 그냥 정말 뽑기식으로 뽑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미국 다녀왔는데 선배가 은영이 미국 꼭 가보면 좋겠다. 너가 가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미국을 강력 추천했던 이유는 미국이 굉장히 좀 스타트업 선진국이기도 하고 거기는 정말 대국이기 때문에 다녀오면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외 출장이었죠. 그래서 미국을 좀 꼭 갔으면 했었고 저는 사실 이스라엘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 여자끼리 갔을 때 좀 치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래서 남자 후배가 좀 도와주게 됐고 저는 핀란드를 다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고생을 좀 했는데 이제 미국을 어디를 갔냐면 콜로라도에 있는 볼더라는 도시가 있어요. 볼더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오리건에 있는 포틀랜드에 갔는데 아무래도 대도시 취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볼더랑 포틀랜드에서 뭘 볼 수 있느냐도 일단 검색해서는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방문해 보신 교수님들 그리고 스타트업 전문가들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건너 받아서 이제 겨우 이제 장소를 픽스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섭외를 해야 되는 건데 섭외는 도착해서 픽스가 됐어요. 미국에 도착해서
5군데를 인터뷰를 했는데 마지막 이제 한 곳이 이제 볼더 인근에 이제 덴버에 있는 스타트업을 취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급하지만 그쪽은 급하지 않잖아요. 인터뷰를 한다고는 했는데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뭐 시간이 몇 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야기가 안 되다가 결국은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엉뚱한 시간에 이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대표님이 인도 분이신데 사업도 인도에서 또 같이 하고 계시고 인도에 가 계셨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인도다. 나를 인터뷰를 하려면은 줌으로 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줌으로 하는 거는 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강하게 말씀드렸죠. 나는 왔다. 나는 지금 볼더에 왔다. 나는 내일 덴버에 갈 건데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알려달라 하니까 그래 뭐 우리 오피스에 C레벨이 한 명 있으니까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럼 내일 와라 해서 알겠다 하고 이제 바로 다음날 이제 카메라 들고 이제 갔는데 그래도 다행히 거기 이제 계셨던 이제 임원분이 PD 출신이셔가지고 이런 이제 인터뷰 경험이 많았던 거예요. 저는 되게 긴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되게 긴장도 풀어주려고 노력 많이 하시고 오히려 인터뷰는 되게 수월하게 잘 됐는데 그 과정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그 피말림의 연속이었어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제가 이제 이 기획을 총괄했다 보니까 이스라엘 갔던 후배한테 출장 다녀온 후에 자기 교통딱지를 받았다고. 이스라엘이 작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그 도시를 비행기로 타고 다닐 거는 아니고 차 렌트를 해가지고 이제 계속 돌아다녔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써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차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니었는데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딱지가 떼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이제 취재차 왔고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렇게 좀 그 기자가 소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지 않았는데 이제 좀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볼더가 되게 작은 도시예요. 로키 산맥 밑에 있는 정말 조그마한 도시고 인구 구성은 또 약간 대전이랑 비슷하거든요. 거기 이제 콜로라도대 캠퍼스가 볼더에 크게 있고 연구소가 또 엄청 많고 이런 좀 독특한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일하러 가는 곳은 사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호텔이나 뭐 이런 데가 거의 없었고 에어비앤비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저희 예산에 맞고 그리고 시내로부터 너무 멀지 않은 데가 한 군데가 있어서 예약을 해서 갔는데 거기가 이제 시내에서 한 10분, 15분 걸린다고 했거든요. 밤에 우버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데 그 길이 산길이었던 거예요. 구불구불한. 그러니까 로키 산맥 산 중턱에 밤길이고 가로등이 없잖아요, 산속에는. 그래서 막 쌍라이트를 켜고 운전을 가는데 그 기사님이 나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너네 도대체 어디 가는 거냐. 그래서 막 그 에어비앤비 주인이랑 전화해서 막 길 알려달라 막 몇십 분을 고생을 하다가 겨우 이제 도착을 했는데 집은 좋았어요. 근데 장작을 떼서 난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이제 장작 이제 주워다가 이제 불 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곰이 또 나오는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콜로라도대에도 곰이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집에 대문을 보면 너무 곰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매일 밤 오늘 곰 안 나오겠죠? 이러면서 불 떼고 잠들고 막 그랬던. 제가 미국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런 고생을 했는지. 원래 있던 영상을 아주 일부 활용했을 거고요. 저희가 촬영을 다 한 거고요. 저희도 PD랑 한 팀이 돼서 출장 가본 적은 처음이어서 이번에 기획을 하면서 배운 건데 기자들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기획 방향을 잡고 가서 취재를 하고 명확한 기사 방향성을 후에 잡는 편인데요. PD분들은 그 모든 동선과 그림과 이런 것들 다 미리 짜고 가시더라고요. 저희는 섭외를 했으니까 여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 분이 말하실 때 어떤 영상이 들어갈지를 다 고민을 하셔서 뭘 추가로 찍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PD분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고생하시는구나 배웠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해외까지는 못 가지고 갔는데 부산이랑 대전 같은 경우에는 드론도 날렸거든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안을 찍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스타트업들이 이제 즐비한 그 주요 거리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쭉 이렇게 드론이 훑고 가는 씬이 있었는데 거기가 고층 건물들이 이렇게 싹 있는 골목이었는데 부딪힐까봐. 왜냐면 이게 굉장히 멀리 몇 킬로를 가기 때문에 이게 뭐 안 먹고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빌면서 저희가 좀 찍었던 기억이 나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찍으려고 갔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재촬영을 하러 PD가 다른 날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정 외에 이제 추가 취재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 기억으로 사비로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섭외가 정말 어려웠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 대사관분을 막 연락처를 구해서 좀 제발 그 현지 분들 선택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래서 그분이 이미 대사관을 떠난 분이었는데 좀 흔쾌히 제가 귀찮게 하는데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정부 관계자부터 해서 로컬 도시들 뭐 스타트업부터 해서 지원기관 담당자부터 해서 창업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까지도 제가 갔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좀 섭외 도와주셨던 것 같고요. 저희 기획 취재 8, 9월은 섭외였던 것 같아요. 섭외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5월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8월부터 취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한 3개월이 사실은 그 섭외 과정이었고 우리 이은영 기자 말한 것처럼 저희가 기사를 쓰고 있는 와중에도 다음 편 못다한 섭외들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섭외가 되면 8, 9가 끝난다. 섭외가 어렵다. 미국 정말 고생 많았죠. 도와주실 한국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계시면서 저희의 취재를 도와주실 수 있을 법한 뭐 정부 단체나 다 물어봐도 볼더랑 포트랜드는 좀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구글링해서 저희가 정한 이 조건에 맞는 기업들을 다 이제 리스트업을 해서 거의 막 스팸 메일 보내듯이 메일, 뭐 링크드인, 뭐 SNS 그냥 다 뿌렸어요. 다 뿌려서 5건. 메일 보낸 거 합치면 진짜 100개는 보냈을 것 같아요. 영상 편집. 지금 저희가 국내부터 해서 해외까지 8곳에 달하는 출장지를 다녀왔는데 이거는 모두 이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덕분에 저희가 잘 수월하게 좀 퀄리티 있는 영상부터 해서 기사 보도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핀란드를 다녀오긴 했지만 해외 이제 출장지들 뭐 콘텐츠를 제가 다 읽어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핵심은 각 지역의 특색, 콘텐츠, 자원을 좀 잘 살리면 얼마든지 이제 스타트업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중에 하나는 서포트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강원이랑 부산을 다녀왔는데 강원도는 춘천부터 해서 뭐 정선, 속초, 평창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근데 같은 강원인데도 다 성격이 달라요. 평창은 산에 있고 속초는 바닷가에 있는 관광지고 춘천은 대학의 도시이기도 하면서 도청 소재지이기도 하고 정선은 정 인구 3만이 안 되는 낙후되어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콘텐츠나 자원을 좀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청년들이 거기서 이제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얻었고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전 세계에 유례 없이 17개 시도에 19개 센터가 있거든요. 뭐 부산에도 있고 제주에도 있고 그게 좀 중심 허브가 돼가지고 이제 로컬 스타트업이 잘 뿌리 내릴 수 있게끔 이제 지원해주는 역할을 이제 박근혜 정부 201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초창기 때와 비교를 하면 이제 약간 힘이 빠지지 않았을까. 물론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곳들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좀 유례없는 인프라가 있는데 좀 이것들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좀 고무적인 거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프랑스 방문을 하셔가지고 스테이션 F라고 있거든요. 파리에 스타트업 1000개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허브가 있는데 우리도 지역을 살려야 된다. 우리도 한국판 스테이션 F를 만들자라고 하셔서 지금 이제 그거를 중기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식으로 만들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겉만 번지르르 하고 큰 센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청년 고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스타트업이. 젊으신 분들 스타트업 많이 다니잖아요. 일반 연령대보다도 20, 30대 정도? 그때 청년 고용률은 거의 일반 기업의 7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로컬에서는 대기업 유치 쉽지 않은데 로컬 스타트업들 이렇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청년들 올 수 있는 먹거리를 좀 계속 좀 던져주고 물론 기업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 정부에서도 자꾸 과제를 줘서 여기서 자꾸 프로젝트를 해서 친구 와 여기 되게 재밌는 거 있어 같이 하자 또 있어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조금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정부도 좀 같이 고민해주면 어떨까 지속적으로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든지 뭐 핀란드처럼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굉장히 잘 봤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개인적인 기사를 쓰기도 하지만 다른 기사들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공을 많이 들였고 좀 퀄리티 있는 영상들이 같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한 편 한 편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내부적으로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윗분들한테도 굉장히 잘 썼다, 고생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중기부에서도 좀 연락을 받기는 했습니다. 중기부에서 이거 로컬 정책 담당하시는 분께서 기사 너무 잘 보고 있고 좀 많이 참고하겠다라는 말씀도 들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이런 이제 공익적인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기 쉽지 않고 저희가 너무 조금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이제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또 하나 재미있는 성과가 있었는데 저희가 출장지 중에 일본이 있었는데 일본 기사 나가고 나서 작년 말에 일본 그 도쿄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일본이 작년부터 이제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려고 엄청나게 이제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특히 도쿄가 돈도 많이 쓰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올 초에 시티테크라는 글로벌 국제 포럼을 크게 열었어요. 스타트업 포럼을. 거기에 이제 조선비즈를 미디어 파트너사로 하고 싶다. 와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2월 말에 도쿄에 가서 거기 이제 포럼 현장들 일본 스타트업도 있고 되게 많은 나라의 스타트업들이 왔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가고 부산시에서도 가고 기업들이 한 10몇 개가 갔는데 가서 이제 현장도 좀 둘러보고 기사도 쓰고 좀 그런 취재할 기회가 로컬 기획 덕분에 하나 생긴 게 하나 있었어요. 산업기사다 보니까 일반 독자분들의 반응을 보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나 뭐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사 잘 봤다고 연락 많이 주셨고 이제 모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미국 기사 너무 잘 봤는데 볼더의 사례가 너무 이제 인상 깊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스타트업 육성하고 하는데도 거기에서 얻은 교훈들을 적용을 하고 싶은데 볼더의 뭔가 견학이나 이런 걸 좀 가볼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희의 기사가 공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이제 정책을 하는 기관에서 저희의 기사를 보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실제로 뭔가 적용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를 느끼고 되게 뿌듯했어요. 제가 2010년부터 기자 생활하고 있는데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도 기사 쓸 때 참 어렵고 고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좋은 평가를 받고 스스로도 좀 만족스럽다라고 싶은 기사는 결국에는 제가 좀 품을 많이 들이고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많이 좀 뛰어다닌 기사들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좀 살아있고 좀 입체적이고 이런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고생하는 기사가 결국에는 이제 결과물로 좋은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냥 스스로 되게 떳떳한 기사가 좋은 기사인 것 같아요. 기자 스스로. 누군가가 너 이거 제대로 했어? 라고 했을 때 나 열심히 해서 잘 썼고 고생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사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언제나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꽤 안 부리고 쓴 기사가 결국에는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감히 굉장히 좀 뿌듯한 저의 그 인생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만약에 기자를 그만두고 뭐 다른 일을 하게 됐을 때 이거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되게 기억에 남는 현재까지는 거의 초선에 꼽을 만한 기획인 것 같고 정말 7개월의 프로젝트였고 팀들 굉장히 여러분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여러 에피소드도 정말 많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했고요.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좀 아까울 정도로. 맞아요. 네. 많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좋은 기사입니다. 저희가 진짜 좀 심층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경제 살리는 로컬 스타트업도 그 일환이었고요. 기자들 진짜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본의 아니게 정치적인 댓글도 되게 많이 달려서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좋게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에 이은영 기자, 장우정 기자 이렇게 검색하면은 기자 홈페이지가 이렇게 떠요. 네이버 거기 이제 구독이랑 응원하기 눌러주세요.